네, 앞서 보신 움직임을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반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?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. 황 기자, 네. 먼저 앞서 오수영 기자 보도에 나온 아파트들 말고 다른 지역들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일단 뭐 하락폭이 줄어든 곳도 있지만 하락폭이 오히려 커진 곳도 있거든요. 이렇기 예. 때문에 딱 부러지게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어제 나온 이제 감정원 자료를 보면 이 서울 시내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락폭이 줄어든 곳이 앞서 보신 강남과 용산, 서초 등 17개 구였고요.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거나 또는 하락폭이 오히려 이제 커진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줄어든 뭐 강남이나 하락폭이 커진 성동 모두 겨우 0.01% 포인트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건데 거래량을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? 일단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,400여 건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11월 이후 가장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봄철에 이사 계획 등을 잡으면서 매매 역시 좀 봄철에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 4월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난해 4월 거래량이 6,200여 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거래량이 40% 수준에 이제 불과한 겁니다. 예.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앞서 보신 일부 단지의 경우 거래가 여러 이유로 늘었지만 오히려 4월 들어 이 거래가 떨어진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요. 송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3월 거래량이 17건이었는데 이 4월 들어서는 9건으로 오히려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뭐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라는 얘기네요. 일단은 뭐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아파트를 사게 될 때 세금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대출금리가 최근 들어 소폭 내려가는 등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소폭 가격이 오른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 재건축 단지에 좀 제한이 되고요. 또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25주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전하고요. 또 우리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 거시경제 여건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.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주택 시장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뭐 여전하고 또 거시경제가 다소 좀 불안한 그런 측면들,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주택 가격이 곧바로 반등하기에는 좀 힘이 벅차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결국 5월과 6월 이 상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가격 이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올해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